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학번 새내기 여러분. 저는 한동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 부센터장 이강이라고 합니다. 또 저는 전산전자공학부에 20년째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컴퓨터공학 전공 교수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새내기 여러분 모두를 위한 공학교육 인증제가 무엇인지, 또 여러분들이 이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 설명에 앞서서 어떤 학생들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아마 어떤 학생들은 나하고 공학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또 어떤 학생은 나는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미 다 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시면은 나도 관계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 얘기를 들어야 되는 첫 번째 학생은 공학 전공에 당연히 관심 있는 학생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문과 학생 또는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학생에게도 이 공학교육 인증제가 관련이 있습니다. 그걸 이해하시려면 먼저 공학이 무엇인가를 좀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첫째, 공학은 4년을 공부하고 나서 바로 전문성이 인정받을 수 있는 전공입니다. 어떤 전공은 4년을 공부했지만 취업은 그것과 무관한 곳에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와 달리 공학은 자기가 공부한 내용을 그대로 회사에서 전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문성이 인정되는 전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학은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학문입니다. 그리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학문입니다. 따라서 뭔가 추상적인 것보다 현실적인 것, 또 현재의 사람들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고 싶은 사람들한테 아주 좋은 전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공학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범선과 나침판으로 인해서 신대륙이 발견되었다는 사실 아시죠? 또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가 종교개혁을 가능하게 했고요.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인해서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그 여파로 자본주의, 공산주의 같은 것이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걸 진단하는 키트라든지 치료약의 개발 같은 것도 전부 공학이 있어서 가능한 것입니다. 공학이 이렇게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는 학문인데, 이 문제 해결 학문에,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학문에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동참해서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지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비전에 동의한다면 여러분들이 문과생이든 혹은 이과생이든 다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한동대학교에서는 문과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문과생들을 위해서 또 쉬운 수학, 디딤돌을 위한 그런 물리학 같은 과목들을 다 준비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도와줄 수 있는 선배 도우미 제도를 공학교육 인증제 내에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공학교육 인증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공학교육 인증제에 관한 설명을 이런 순서대로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 1분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학생들이 꼭 알아야 되는 중요사항입니다. 그리고 공학교육 인증제가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고, 공학교육 인증제를 선택할 경우에 졸업 요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소프트웨어 중심대 사업과 공학교육 인증과의 관계, 그리고 새내기들을 위한 주요 공지사항, 수강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또 인증 신청 어떻게 하는지, 그런 내용이고요. 기타 질의응답에 관한 것은 추가로 동영상을 만들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간략공지 부분입니다. 공학교 인증제란 한마디로 말해서 전공 기초가 더 강조된 그런 명품 교육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다른 말로는 글로벌 스탠다드 교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워싱턴 오코드, 서울 오코드 같은 협약을 맺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공학교육 인증 전공을 이수한 학생들은 이런 다른 나라에 가서도 그 나라에서 공학사를 한 것과 같은 그러한 대우를 받습니다. 그리고 한동대학교에서는 복수 전공이 면제가 됩니다. 대신에 단수 전공 60학점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1학년 1학기부터 전공을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는 언제든지 전공 변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전공 선택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손해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동대학교 내에서는 컴퓨터공학 심화와 전자공학 심화 두 개의 공학교육 인증제 전공이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새내기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이 세 단계입니다. 먼저 공학교육 인증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수강 신청을 그에 따라서 하시고요. 개강과 동시에 전공 설명회에 한 번 더 참석해 주시면 됩니다. 공학교육 인증 신청하는 방법은 온라인으로 하는데요. 히즈넷이라는 온라인 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거기에 가입을 하시고 학사 정보 메뉴 밑에 공학교육 인증 신청 메뉴를 선택하시면 인증 신청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수강 신청을 하실 때 주의할 사항인데요. ICT 융합 기초 분야에서 파이썬 또는 소프트웨어 입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수학을 하나 꼭 들어주셔야 되고요. 기초과학 이론과 기초과학 실험을 짝으로 해서 들어야 되는데 문과 학생인 경우에는 캘큘러스 1 그리고 물리학 개론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컴퓨터 및 전자공학 개론이라는 교양 과목이 있는데 이것은 공학교 인증 과목은 아니지만 전공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는 좋은 가이드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공학교육 인증제가 무엇이냐 하는 것부터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네, 공학교육 인증제 프로그램을 이수했다는 말은 그 프로그램을 졸업한 학생이 기업 현장에서 공학적 직무를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증해주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공학교육 인증제가는 국제적 협약체인 워싱턴 오코드하고 서울 오코드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우리나라에서 공학교육 인증제 전공을 이수를 하게 되면은 다른 나라에 가서도 그 나라에서 마치 그 전공을 한 것과 같이 동등한 학력을 인정해 준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공학교육 인증제라는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거나 미국에서 배운 거나 일본에서 배운 거나 다 같은 전자공학 또는 컴퓨터공학으로 그 학위를 인정하기 위해서 서로 나라 간에 이러한 것들을 반드시 교육시키고 이러한 능력을 학생들이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하라 하는 것을 표준으로 정했고 그 표준을 지키는 교육을 공학교육 인증제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88개의 대학교에서 486개의 프로그램이 이 제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혜택과 국내적인 혜택으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는데 국제적인 혜택은 일단 한마디로 글로벌 모빌리티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나라에서 공학 학사를 받으면 다른 나라에 가서도 동일한 공학 학사 자격을 인증받는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인 실례를 들면 뉴질랜드에 기술 이민을 가고 싶은 사람이 공학교육 인증 전공을 했을 경우에 우대를 받게 됩니다. 또 미국의 기술사 시험에 응시하고 싶은 사람은 공학교육 인증을 만약에 했다면은 그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게 된다는 거죠. 현재 이 국제적 협약에 가입한 나라들은 상기에 여러 나라들이 있고 여기에 계속 리스트가 추가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취업에 가산점이 있습니다. 안랩이나 삼성전자나 현대중공업과 같은 이런 데를 비롯해서 여러 개의 기업들이
서류 심사에서 가산점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리스트가 계속해서 추가되고 있고요. 이 리스트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전산전자공학부에서 공학교육 인증제 전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컴퓨터공학 분야의 컴퓨터공학 심화 전공과 전자공학 분야의 전자공학 심화 전공, 이렇게 두 개의 공학교육 인증제 전공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재학생 수는 437명, 졸업생은 지금까지 284명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학생들 중에 공학교육 인증제를 하면은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라고 또 다시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복수 전공 의무가 면제가 됩니다. 복수 전공을 한다는 것이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학생들이 이야기하겠지만 실제로 기업 현장에서 사람을 채용할 때는 어떤 분야의 전문가를 채용하지 두 가지 분야를 조금씩 알고 있는 사람을 채용하려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둘째, 1학년 1학기 때부터 전공 지도 교수를 배정하기 때문에 그 지도 교수님과 만나서 여러가지 전공에 관한 상담을 일찍 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 1학년부터 공학 준비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차분히 전공을 준비할 수가 있죠. 사실 한동대학교는 마치 3년제 대학처럼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1학년 때는 자유를 만끽하다가 2학년이 돼서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죠. 1학년의 기간 동안에 전공을 탐색하라고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주었지만 실제로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차라리 공학교육 인증을 하면서 1학년 1학기부터 전공 탐색에 들어오는 것이 훨씬 시간을 아끼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로는 기초가 튼튼한 인재가 된다는 건데 이것은 수학과 과학을 더 많이 듣는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지금 융합의 시대라고 하는데요. 융합의 시대는 한 사람이 여러 가지를 다 하는 그런 시대가 뜻이 아니라요. 굉장히 다양한 학문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협업을 해야 될 기회가 훨씬 많아진다는 뜻이 됩니다. 전자공학을 한 사람들이 기계공학을 한 사람하고 일을 같이 해야 되고 컴퓨터공학을 한 사람들이 디자인을 한 사람과 같이 일을 해야 되고 또는 3개, 4개 전공이 모여서 어떤 하나의 제품을 만들고 생산하고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고 상대방과 대화가 되는 것인데 이러려면은 기초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기초가 되는 것이 수학과 과학 그리고 전문교양과 같은 교양 과목들입니다. 교양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융합의 시대에 정말 중요한 것이 교양 과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공학교육 인증제는 이러한 교양을 매우 신경 써서 잘 구조화해 두었기 때문에 공학인증제도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신다면은 기초와 교양이 튼튼해서 졸업 후에 스스로 성장하고 또 다른 전공을 하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학교육 인증제도는 체계가 매우 잘 잡혀져 있는 교육제도입니다. 따라서 이 공학교육 인증제의 가이드라인을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게 된다면은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최선이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들이 성공적으로 4년을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길동무라고 생각하시면은 아주 좋은 비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체계 안에 들어오시면은 체계적으로 1학년부터 4학년 졸업식까지 커리큘럼이 잘 갖춰져 있으니까 공학교육 인증제의 안내를 여러분들이 좋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동대학교에서는 지금 소프트웨어 중심대 사업이 한참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 사업의 혜택을 받는 최우선이 컴퓨터공학 심화와 전자공학 심화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장점이 현실적으로는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인증을 선택했다가 2학년에 진학하면서 또는 3학년 때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비인증 과정으로 다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복수 전공으로 나갈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런 전공 이동의 자유가 한동대학교에서는 자유롭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공학교육 인증을 안 할 이유가 사실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증을 선택해서 수학이나 물리를 듣더라도 그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의 자산이 될 것입니다. 인증을 어차피 할 것이라면 1학년부터 하는 것이 낫고요. 특히나 컴퓨터나 전자공학을 생각하는 학생들은 컴퓨터공학 심화, 전자공학 심화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강하게 권하고 싶습니다. 공학교육 인증을 할 경우에 졸업 요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학교육 인증을 하는 컴퓨터공학 심화 학생, 전자공학 심화 학생하고 인증을 하지 않는 일반 학생, 비인증 전공 학생하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모두가 공통적으로 총 졸업 학점은 130학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학 인증을 할 경우에는 전공은 60학점만 이수하면 되고요. 복수 전공 학생의 경우에는 33학점 2개니까 66학점이 되겠습니다. 전공에 있어서는 공학교육 인증 학생이 6학점이 더 줄어들지만 교양은 오히려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컴퓨터공학은 총 58학점, 전자는 65학점 해서 일반 학생 52학점에 비해서 더 많아진 교양 학점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교양 학점이 늘어난 부분이 어디냐면요. 수학과 기초과학 분야입니다. 그래서 컴퓨터공학 심화 학생은 18학점이 수학과학이어야 되고요. 전자공학 학생은 24학점이 수학과학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6학점의 그 기초 프로그래밍 과목을 전자 학생들은 이수해야 됩니다. 왜 이러냐면은 컴퓨터공학이 사실은 수학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지만 인공지능을 한다든지 빅데이터를 한다든지 또는 아주 고급의 알고리즘을 개발할 때는 수학적인 배경이 필요합니다. 컴퓨터 그래픽스를 전공할 때도 수학이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따라서 웹이나 앱 정도 할 때는 필요가 없지만 대학원 진학해서 또는 고급의 새로운 알고리즘을 만들 때는 수학이 필요하기 때문에 컴퓨터공학 학생들에게도 수학과학을 요구하는 것이고요. 전자공학은 전자공학의 탄생 자체가 수학의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회로를 해석한다든지 신호를 분석한다든지 반도체의 동작을 이해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수학적으로 모델링이 되고 해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수학과학이 아주 중요하고요. 또 물리학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자공학하고 컴퓨터공학 심화는 이렇게 수학과학 기초가 일반 학생들에 비해서 더 많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교양 학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점도 있는데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교양 학점이 9학점과 6학점으로 있는데 이것은 일반 학생들한테는 없는 자유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컴퓨터공학과 전자공학 심화를 선택하는 공학교육 인증 학생들이 전공에서는 조금 덜 듣지만 교양에서 기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듣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맞겠습니다. 수강 신청에 있어서 왠지 자유도가 떨어지는 것 같다 이런 사실 그 불만들이 좀 있는데요. 그것은 1학년 때 보면 그렇지만 결국 2학년 3학년 올라갈수록 그것이 결국은 전공 공부에 큰 도움이 되고 자유를 그렇게 많이 뺏기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고학년으로 갈수록 교양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가 더 늘어나는 걸 이 표에서도 볼 수 있거든요. 이걸 다시 정리하자면은 컴퓨터공학 심화는 60학점 전공, 18학점 수학과학, 그 다음에 전문교양 5학점, 그리고 전자공학은 60학점 전공, 30학점 수학과학과 ICT 융합기초, 그리고 5학점의 전문교양 이렇게 되겠고요. 필수 과목으로는 1학년 때 듣는 공학설계 입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산수학은 2학년의 필수입니다. 전자공학에서는 미분방정식과 응용이 2학년 때 또는 3학년 초에 필수로 듣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과학 영역에 있어서 이론 과목하고 실습 과목을 적어도 한 과목 이상 꼭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물리를 이렇게 페어로 듣든지 아니면 화학을 실험하고 이론하고 페어로 듣든지 꼭 하셔야 됩니다. 전자공학도 이 분야는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프트웨어 중심대 사업과는 공학 인증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먼저 소프트웨어 중심대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돈을 줘서 우리가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해마다 약 국비 20억 원과 민간 투자 한 10억 원 정도가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총 4년 플러스 2년의 사업인데 주 목적이 이런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컴퓨터공학 심화 학생들은 이 사업의 혜택을 바로 받는 거죠. 그리고 전자공학 심화 학생들도 전자공학의 일부분이 소프트웨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역시 수혜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소프트웨어 중심제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일단 노트북을 대여를 받고 마일리지 장학금을 받을 수가 있고 해외에 연수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고요. 국내 인턴십 그리고 대학원 수준의 연구실 생활을 할 수가 있고요. 방학 동안에 여러 가지 전공 캠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을 할 경우에는 또 별도의 지원이 있습니다.